예,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형 8번부터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항상 제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미리 다 풀어보셔야 하고, 그리고 여기서 꼭 당부드릴 말씀은 제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다라는 점 아시겠죠? 네, 뭐 어려운 문제도 제가 안 풀어준 그 중에서 어려운 문제, 중요한 문제 얼마든지 많은데 제가 다 풀이하면 시간이 없겠죠. 사실 지금도 시간이 상당히 좀 벅찹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문제 수를 제가 풀이하는 수를 좀 줄여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일단 상대도수부터 가도록 할게요. 네, 상대도수. 자, 상대도수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 너무 아직 막연하다라고 생각이 될 건데, 그치? 자, 일단 상대도수가 왜 필요한지를 일단 아셔야 됩니다. 상대도수가. 네, 상대도수는 우리 앞에서 자료에 정리해서 도수분포 다각형, 아죠, 그죠? 도수분포 다각형 왜 사용한다 그랬습니까? 두 개의 자료를 눈에 보기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도수분포 다각형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네, 두 개의 자료를 비교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상대도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대도수도 사실 이 목적이 말입니다. 이 목적이 두 개 이상의 자료, 두 개 이상의 자료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큰 사실 목적이에요. 가장 큰 목적이에요. 물론 상대도수는 전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얼마만큼 차지를 하고 있는지, 전체 중에서 얼마만큼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비교했죠? 저번에 우리 두뇌 구조, 두뇌 테스트, 내 머릿속에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당신을 생각하는 비율이 크다. 얼마만큼 당신을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눈에 보기 쉽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상대도수에 대한 개념이고 그것의 목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어디다 쓰느냐 하면은 두 개 이상의 자료를 비교하는 데 쓴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테스트를 하는데 A 학교가 있을 거고 B 학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와 항상 비교당하는 라이벌 학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A 학교에서 수학 시험 문제가 A 학교에서는 몇 개냐 하면 예를 들어 10개 A 학교에서는 시험 문제가 10개인데 B 학교에서는 30개란 말이죠. 30개. 오케이. 그런데 A 학교의 어떤 학생과 B 학교의 어떤 학생이 서로 뭐 예를 들어 같은 학원을 다니는데 같은 학원에서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만나서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자존심 배틀 이제 시작하는 거죠. 틀린 문제의 개수 한번 세보자 이거예요. 틀린 문제의 개수를 한번 세보는데 A 학교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라는 겁니다. 나는 말이지 이번에 시험 상당히 잘 봤어. 왠 줄 아니? 나는 이번에 시험 2개를 틀렸기 때문이야. 자, 다시 10개 중에서 몇 개를 틀렸어요? 2개를 틀렸다라고 하고 있죠. 그쵸? 그런데 B 학교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B 학교에서도 역시 똑같이 2개를 틀렸다 이거예요. B 학교도 나도 2개 틀렸어. 너만 2개 틀렸니? 나도 2개 틀렸어. 라는 겁니다. 그때 야, A 학교의 친구가 이번에 너와 나의 승부는 비겼군 이라고 하면은 맞죠, 그쵸? 예, 얻어맞는다 이 말입니다. A 학교와 B 학교는 틀린 문제는 똑같이 두 개지만은 제가 봤을 때 아이고 A 학교 야 너 바보야, 둘 다 똑같이 문제는 2개 틀렸지만 A 학교는 몇 개 중에서 너는 10개 중에서 2개를 틀렸잖아. 그렇죠. 쉽게 말해서 3명인데 3명끼리 달리기 시합해서 나 3등 꼴찌 해놓고 나 3등 했다 이 말입니다. B학교에서는 몇 개 중에서 무려 30문제 중에서 문제 많죠, 그쵸? 30문제 중에서 2개 틀렸다 이겁니다. 두 사람이 양적으로는 똑같이 2개를 틀렸을지언정 두 사람이 서로 뭐가 달라? 문제 틀린 이게 질이 다른 거지,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만약 B학교가 2개를 틀린 게 아니라 몇 개를 틀렸다 할까? 몇 개를 틀렸다고 할까요? 3개를 틀렸다고 합시다. 3개. 3개를 틀렸다고 하자고. 그러면 A학교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나요? A학교가 B학교 친구한테 야, 너 나보다 1개 더 틀렸네. 아유 바보 새끼. 아유 욕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아우 너 나보다 1개 더 틀렸네. 내가 더 너보다 수학을 잘해. 라고 하면은 한 대 맞습니다. 맞고요. 그쵸?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친구죠? 왜? 10개 중에서 2개 틀린 거랑 30개 중에서 3개 틀린 거랑 2개가 그쵸? 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말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래도 얘가 더 1개 덜 틀렸는데 뭐 이거 가지고 어떻게 비교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난 얘가 잘했다고 생각해 라고 한다면 제가 그 생각을 상대 도수를 가지고 산삼조각 내볼게요. 봐봐. 우리 상대 도수라고 하는 거는 전체 중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만큼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거지. 그치? A학교에서는 전체 몇 명인데 10명인데 그 중에서 몇 개? 2개를 틀렸어. 그치? 자, 요 놈을 소수점으로 나타내봐. 0.2죠. 자, 그 다음에 B학교에서는 전체 30개 중에서 틀린 문제 구하고 싶은 게 3개를 틀렸어. 요런 말이지. 약분하면 10분의 1잖아. 그러면 틀린 문제의 비율은 얼마만큼 차지해요? 소수점으로 0.1만큼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A학교는 10개 중에서 2개를 차지하는 반면 B학교는 10개 중에서 10개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몇 문제 틀린 거와 마찬가지다. 한 문제 틀린 거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잘한 거예요? 사실 B가 더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물론 똑같은 문제를 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누가 더 잘했고 못했고는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하지만 이 수치 이런 숫자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때는 사실은 B학교가 조금 더 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0문제 풀었을 때 B학교는 한 문제밖에 안 틀렸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상대 도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대로 138번 문제를 보시면 자, 도수의 총합이 뭐라고? 도수의 총합이 다른 거기다 밑줄 치세요. 형광펜 쫙 발라요. 도수의 총합이 서로 다른 두 자료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는 2개가 도수가 다르지. 그런데 두 자료, 총합이 다른 두 자료의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 가장 적합한 거 찾아라 이겁니다. 그럼 일단 1번, 2번, 3번 확실히 치워오고 가야죠. 그런 다음에 4번 도수 분포 다각형은 도수 분포 다각형은 도수의 총합이 다르고 이거랑은 무관한 거예요. 알았죠? 네, 사실은 뭐가 상대 도수에 해당한다. 5번이 답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시겠나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좀 더 나가면 0.2, 0.1 자, 전체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인데 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로 환산할 수 있을까? 네, 백분율로 환산할 수 있겠죠. 그쵸? 백분율. 그래서 꼬박이 100 하시면 몇 프로? 20%, 요놈은 10%. 이렇게 백분율로도 고쳐서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나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 선생님, 전체 도수가 예를 들어 뭐 40을 할까요? 40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틀린 문제를 할까요? 아까처럼 틀린 문제의 도수가 예를 들어 15개요. 16개. 자, 이때 상대 도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다. 뭐 여러분들 뭐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좀 해드리죠. 상대 도수 구하여라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분의 부분. 그럼 40분의 15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40분의 15를 소수점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소수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죠. 선생님 그냥 계산기 두드릴게. 아니 그냥 15에서 40 열심히 나눠서 계산할게.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뭐 좀 더 편한 방법을 생각하면 여기다가 곱하시기 100 하면 돼요. 곱하기 100. 100분율로 한번 쉽게 고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율로 고치고 상대도수를 고치면 편하겠죠. 그래서 요놈을 계산해보면 약분하라 그럼 2분의 75가 나오글랑 2분의 75는 37.5야 그치?
옳지. 37.5 정확하게는 37.5%란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 백분율로 고쳤죠? 그럼 백분율로 고친 상태에서 뭐로 고치면? 상대도수로 고치면 편하다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상대도수로 고쳐요? 퍼센트는 100이니까 소수점이 두 개를 차지해 먹어요. 그래서 점을 앞으로 한 칸, 두 칸 하고 옮겨주면 된답니다. 그러면 한 칸, 두 칸 옮겨서 여기 오죠, 그죠? 0.375다. 요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상대도수다 이 말이죠.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아는 거 했어요? 좀 지겹나?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걸 구하고 싶어, 이제. 전체 도수를 내가 이제 구하고 싶다 이거예요. 전체 도수. 전체 도수. 자, 그런데 일단 전체 도수를 모르고, 그리고, 난 도수와 상대 도수는 알아요. 도수가 예를 들어서, 얼마 할까? 3. 그리고 상대 도수는 0.1 할까? 0.2? 자, 전체는 몰라. 전체 도수는 나는 알아 몰라? 몰라서 x라고 두죠.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것이 전체 도수를 구하라 라고 했다 이겁니다. 전체 도수 구하라. 잘 보이나요? 예. 자, 전체 도수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전체 도수는 도수에다가 도수 3, 그치? 뭘 나눠주면 됩니다. 예, 상대 도수를 나누어주면 된답니다. 상대 도수를 나누어주면 됩니다. 3 나누기 0.2 계산하면 된다 이거예요. 선생님 나 이것도 계산 못하겠는데 이러지 마요. 소수점을 한 칸 옮기고 여기는 점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다, 그치? 한 칸이라 하면 30. 2분의 30이니까 답은 전체 도수는 15명이다 라고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되나요? 자, 그게 뭐 유형 10번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유형 10번에 보면은 뭐 이러한 표현들이 있죠. 그치? 자, 이렇게 우리가 저번에도 했지만 상대 도수가 뭐니까 전체 도수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도수잖아. 그치? 그런데 내가 만약에 도수를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요 새끼를 넘겨보면 되는 거죠. 그쵸? 예. 상대 도수, 즉 양변에다가 전체 도수를 곱하면 상대 도수와 전체 도수를 곱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도수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가 궁금하냐 하면 전체 도수가 궁금하다 이거지. 아까처럼. 그럼 전체 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나눠주더라? 앞에 이놈에 거슬리잖아. 상대 도수를 양변에 나눠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수 나누시기 상대 도수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지. 그치? 그게 아까 전체 도수에 해당했던 게 여기 x였던 거고, 여기 도수에 해당했던 게 3이고 상대 도수는 아까 0.2에 해당했던 내용이었던 거죠. 알겠죠? 그죠? 뭐 이런 관계 잘 파악을 하시되 사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전체 도수 구하고 싶다? 그럼 도수에다가 상대 도수를 나누고 싶어 라는 이러한 감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 푸는 속도 늦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뭐 유형 10번 문제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유형 8번 같은 경우에 뭐 138번 했고, 그리고 139번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139번에서 옳지 않은 것을 구하여라 라고 했답니다. 1번 상대 도수의 총합은 전체 도수에 따라서 다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거 하나 체크. 상대 도수의 총합이네요. 그러니까 전체 상대 도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얼마다? 1이에요. 1. 전체 도수가 100이든 1000이든 억이든 만이든 항상 상대 도수는 뭘 기준으로 하시겠다? 1을 기준으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알겠죠? 자, 뭐 3번, 4번, 5번은 3번은 우리가 설명한 상대도수의 개념이고 4번, 5번이 뭐 요거 설명한 거고, 그치? 2번은 좀 설명하면 상대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하니 라고 물었답니다. 선생님 정비례 함수 나온다 또. 그러지 마시고, 자, 전체 도수가 만약에 10이라고 하자고. 10
10인데 도수가 예를 들어 1번 도수가 예를 들어 1이고 2번 도수가 2라고 하자고. 2번 도수가 2. 그럼 1번 도수는 상대 도수가 얼마예요? 0.1이겠죠. 그쵸? 10분의 1이니까. 2번 도수는 얼마예요? 10분의 2니까 0.2죠. 그쵸? 그러면 생각해봐. 도수가 1번 도수와 2번 도수를 비교해보면 2번 도수가 1번 도수보다 몇 배가 더 크죠? 몇 배가 더 커? 답을 가르쳐주잖아요. 2, 2배. 그런데 상대 도수도 역시 몇 배 차이예요? 똑같이 2배 차이죠. 똑같이 2배, 2배. 예, 그래서 이를 우리는 정비를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139번도 처리했고요. 137번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예, 전체 중에서 전체 학생을 구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여학생 비율, 즉 다시 말해서 여학생 상대 도수를 비교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14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쉬운 문제지만 좀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은 한 상자에 들어있는 귤 40개. 자, 귤 40개 동글빵이. 귤 40개 동글빵이. 전체입니다. 그쵸? 전체. 전체 중에서 50g 이상 55 미만 계급의 상대 도수 구하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 들어갈 게 뭐니? 라는 거죠. 에이, 어렵지 않습니다. 도수의 총합은 항상 뭐가 나와야 되니까 40이 나와야 되니까 이 빈칸을 메울 수 있겠죠. 그쵸? 다 더해서 40에서 빼주면 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14. 14. 그럼 전체는 얼마고? 40이고 부분은 14니까 그쵸? 이 상대도수 구할 수 있겠죠. 선생님 아직도 몰라요. 꼬박이 뭐? 100을 해서 100분율로 고친 다음 그 다음에 상대도수로 고치면 편하다라고 했죠. 얘가 얼마 나오냐면 35가 나와요. 35% 정확하게. 근데 100분율이니까 소수점 옮기면 0.35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상대도수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41번. 석훈에 반 학생이 여름방학 동안, 여름방학 잘 보내셨나요? 읽은 책의 수를 조사를 했답니다. 근데 대단한 게, 여름방학 동안 무슨 18건 이상 읽은 학생도 있네요. 아주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도수가 가장 큰 계급. 자, 도수가 가장 큰 계급에다가 밑줄. 도수가 가장 큰 계급. 자, 여러분, 히스토그램의 장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히스토그램의 장점이 한눈에 보기 쉽게 도수가 뭐가 가장 크고 뭐가 가장 낮은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가장 높아요? 요놈이 가장 높죠. 그쵸? 이때 이 도수가 얼마예요? 9, 9명. 그런데 우리가 상대수를 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알아야 되죠. 그쵸? 항상 습관적으로 전체를 구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하죠. 그쵸? 전체 도수 구하기 위해서 각 계급에 속한 도수를 구하자. 읽어주면 더하면 되겠죠. 그쵸? 이건 얼마고? 1고 1 더하시기 이건 얼마예요? 5인가요? 그 다음에 6이고 그 다음 9고 그 다음 4 더하면 전체가 나오겠죠. 얼마예요? 25. 전체는 25명입니다. 25명. 그래서 25분의 9 해서 100분율을 구하면 되겠죠. 답은 0.36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3번 문제도 가보죠. 난이도 상문제. 자, 갑시다. 오른쪽 그림은 어떤 뱅크에서 고객의 대기 시간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수분포 다각형, 쫄지 말라 그랬죠? 도수분포 다각형이나 히스토그램이나. 자, 여기서 옳은 거 모두 골라래요. 자, 일단은 뭐부터 구해야 돼요? 전체를 항상
구하자라고 했죠. 전체 도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뭘 읽어줘야 돼요? 요놈 읽으면 안 된다. 15명, 18명, 11명, 5명, 1명 이거 다 더해야 돼요. 50, 전체 도수는 50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기 시간이 20분 이상. 20분 이상인 고객을 구하래요. 자, 20분 이상에는 몇 명 있죠? 이 계급에는 5명, 이 계급에는 1명, 그래서 6명. 맞네. 기억번은 뭐 상대도수와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네요. 기억번 맞고. 니은번 10분 이상, 20분 미만. 10분 이상, 10분 이상, 20분 미만. 여기에 속한 고객 누구 있어요? 요거. 얼마 차지하고 있어요? 11명, 18명. 그럼 11명과 18명이니까 합하면은 29명이에요. 그쵸? 그런데 전체는 몇 명인데? 50명인데 그 중에서 29명이래요. 자, 요거 한번 해볼래요? 요것을 뭐로 고치면? 100분율로 고치면은 58%예요. 58%. 그러니까 요놈은 얼마예요? 상대도수로 고치면 0.58이 되겠죠. 30%. 전체의 30%가 아니라 30%보다 크죠. 그래서 니은번 틀린 겁니다. 니은번 보기는 틀렸고요. 디귿번 도수가 가장 큰 계급. 도수가 가장 큰 계급 누굽니까? 10건 이상 15건 미만.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요? 네, 여기죠. 몇 명? 18명. 도수가 가장 클 때가 18명이랍니다. 그럼 전체는 50명이고 그 중에서 18명. 요거 한번 백분율 고쳐볼래? 36%. 상대도수니까 0.36. 그래서 디귿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업과 디귿 3번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이런 유형 문제는 보기에는 조금 낯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우리가 배운 것을 토대를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내면 어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뭐 해볼까요? 148번 문제를 볼까요? (148번) 문제를 보시면 어느 중학교 1학년 2반 학생의 민법 일으키기 기록을 조사했대요. A와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그 방법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뭘 몰라? 전체 도수가 얼마인지 모르죠. 얼마인지 몰라. 내가 전체 도수가 얼마인지 모르면은 내가 상대 도수를 구하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말란 말이야. 알겠어요? 전체 도수를 모르면 상대 도수 구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고. 그런데 힌트가 있죠. 어디? 찾아봐봐. 어디서 여러분을 말하는 대로 한번 찍어봐. 띠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리 띠리리리 어디야? 띠리리리리리 그래 여기가 힌트죠. 선생님 왜 힌트냐면 도수와 상대 도수 둘 다 아니까. 느낌 아니까. 도수 아니까. 도수와 상대 도수를 알면 뭘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전체를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결정적인 힌트. 힌트 사랑해. 자, 전체를 구할 수 있다고. 어떻게? 도수에다 뭐 나누자? 상대 도수 나누자. 그러면은 전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니 얼마예요? 이거 계산해보면 20이 나와요. 20. 전체는 몇 명이더라? 20명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 구했다. A부터 구해볼까? A는요, 도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뭐 구하라고? 도수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전체 도수에다가 이 도수에 해당되는 상대 도수를 곱해야 하겠다. 곱하면 얼마? 6. A는 6이에요. 자, 이제 B 구하자. B는 이제 뭘 구하는 건데? 상대 도수 구하는 거야. 그치? 상대 도수는 전체분의 부분이잖아. 20분의 7. 요거 찢고 벗고 하시면은 0.35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두 개 대해서 6.35. 오케이? 6.35가 답이요. 자, 이제
153번 가보죠. 153번에서 참말로 153번 154번이야. 쉽다 그쵸. 153번에서 먼저 풀어보면 내가 전체 도수 알잖아. 상대 도수 알잖아. 그럼 A 알잖아. 그치? A는 얼마예요? 0.32랑 50 곱하면은 된답니다. 그래서 16인가요? A는 16이에요. 그 다음에 잘 보여요 글자? B는 전체 50 중에서 얼마만큼 차지? 도수 3만큼 차지해요. 고쳐보면 0.06이죠. 그쵸? A는 16, B는 0.06 더해서 3번이 답이네요. 154번 갑니다. 그래서 도서관 방문 횟수가 3회 이상 6회 미만 학생은 몇 명이니? 라고 물었던 겁니다. 뭘 구하자? 3회 이상 6회 미만의 도수를 구하자. 그런데 뭐를 알고 있죠? 우리가 B가 0.06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상대 도수의 합은 항상 얼마라고 했어요? 1이라고 그랬죠. 1. 그럼 0.12와 3 이상 6 미만에 해당하는 상대 도수 뭔지 모르겠다. 그치? 그래서 이 놈을 뭐라 둘까? X로 두자. X. 0.32, 0.22, 0.06 더해서 1 나와요. 그쵸? 그러면 이 계급에 속한 상대 도수 X는 얼마입니까? 싹 다 더해서 빼면 되겠죠? 0.28인가요? 0.28. 자, 그러면 나 상대 도수 구했어. 여기가 0.28이야. 0.28.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돼요? 상대 도수와 전체 도수를 곱하면 되겠죠. 50과 0.28 곱하면은 답이 되시겠더라 라는 겁니다. 14명. 14가 답입니다. 전체 몇 프로냐 라고 했군요. 죄송해요. 일단 여기는 14명인데 문제 잘못 읽었어. 죄송해요. 퍼센트 구하라고 했죠. 근데 퍼센트는 상대 도수만 구하면은 여기 28%가 여기 28%가 그냥 백분율이죠. 그쵸? 그래서 답은 28%입니다. 14 아니야.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거는 백분율이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이제 또 나왔다. 찢어진 녀석. 찢어진 팬티 같으니. 157번 문제 같죠. 다음은 일부가 찢어진 상대도수 분포표입니다. 50 이상 60 미만의 계급의 도수 구하여라. 물음표 보이죠? 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도 했지만 뭐가 힌트라고 그랬어요? 뭐가 힌트? 도수와 상대도수가 같이 나와 있으면 그러면은 결정적인 힌트라고 했습니다. 힌트. 나 힌트 사랑해.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힌트는 전체를 구할 수 있는 힌트라고. 도수에서 0.2 상대도수 나눠주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얼마예요? 전체는 50명이에요. 50명. 뭐라고? 전체는 50명이라고요. 50이라고 얘. 도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50 이상 60 미만의 도수. 뭐 구하라는 거예요? 50에다가 상대도수 곱하면 된다 이 말이잖아. 15가 답이죠. 15가 답입니다. 자, 됐고 유형 13번으로 넘어가서 조금 중요하다 하고 있죠. 그쵸? A와 B 두 학교 체육 성적 조사를 했대요. A 학교보다 B 학교 상대도수 뭐라고? A 학교보다 B 학교가 상대도수 더 큰 녀석을 찾아주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표가 무려 몇 개야? 5개씩이나 돼. 그래서 제가 그냥 오지선다가 아니라 삼지선다로 그냥 고쳐서 풀어볼게요. 너무 수제가 많으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은 다 해보셔야 됩니다. 자, A 학교 50 이상 60 미만은 도수가 6이래요. 도수가 6이래. 자, 이제 상대 도수는 오른쪽에 달게. 50분의 6이죠. 50분의 6. 근데 50분의 6은 그 상대 도수로 고치면은 0.12예요. 자, B 학교에서는 80 중에서 80분의 8이에요. 80분의 8. 약분하면 10분의 1이잖아. 0.1이죠. 그렇죠?
그래서 A 학교 상대도수가 B 학교 상대도수보다 크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쵸? 그 다음 50분의 17 갑니다. 50분의 17 100분율로 고치면 34%. 그래서 0.34가 상대도수예요. 요것도 해보면은 0.325가 나오걸랑. 그럼 누가 커요? 얘가 아직 크죠, 그쵸? 자, 그리고 요것도 해보자. 50분의 5, 0.1입니다. 80분의 8, 0.1죠. 어머! 상대도수 똑같아. 우리가 찾는 것은 역시 아니죠, 그쵸? 그럼 뭐야, 젠장. 예. 답은 이 세 개 중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주어져 있냐면, 80 이상 90 미만에 해당하는 계급은 A는 11명, B는 22명이에요. 전체는 50과 80이니까 역시 똑같이 아까처럼 해주면은 얘가 0.22가 나오고 0.275가 나오거든요. B가 0.275야. B가 더 크죠. 그래서 찾는 답은 이 계급에 속해 있어요. 계급값 구하라고 했네요. 계급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85. 오케이?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좀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여러분들이 좀 손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 근데 이거 한 방이면 상대도수 구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충분히 연습이 될 만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뒤에 있는 것도 다 똑같은 유형들이라서 제가 안 해드립니다. 아니 이 책 여러분들 보시면 유형 13번이 집중공략도 있잖아. 근데 집중공략 치고는 되게 쉽죠. 그쵸? 그냥 귀찮죠. 짱나죠 계산이. 그래서 저는 난이도 상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난이도 상 잘 풀어드리죠. 웬만하면 어려운 문제 제가 풀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남자 아닙니까? 상남자. 자, 민정인의 학교. 민정인의 학교 1학년 일반 전체 학생. 민몸 앞으로 굽히기. 민몸 일으키기 기록 조사했대. 기록이 5 이상 5 이상 10 미만 학생은 몇 명이래? 8명이라고 있어요. 8명.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옆에다 그냥 하나 더 할게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사인펜 굵은 거로 하나 그냥 사야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이거든. 1학년 일반과 전체 5에서 10은 8명, 전체는 75. 그치? 그래서 일반에서 기록이 12번째로 높은, 자, 1학년 일반에서 기록이 12번째로 높은, 거기다가 물결 표시, 물결로 밑줄 칩시다. 밑줄 쫙. 자,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부터 일단은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여기부터 야, 너희들 중에서 1학년 일반 중에서 12등 나와. 12등 이겁니다. 12등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1학년 일반의 전체 몇 명인지도 몰라요. 자, 알죠? 우리는 왜? 상대 도수와 뭘 아니까? 그에 대응되는 도수를 아니까 느낌 아니까 0.2 그리고 8입니다. 그러면 1학년 일반의 전체 학생 수를 구할 수 있겠죠. 전체 1학년 일반 전체 학생 수는 8에다가 0.1을 나눠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4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게 40이라 이 말이죠. 40. 자, 그럼 40이라는 걸 구했으니 나는 뭐도 구할 수 있겠더라? 상대도수 알고 있으니까 그에 해당하는 도수도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기록이 높은 학생이니까 아래부터 위로 세야 되겠죠. 위몸 일으키기는 많이 할수록 기록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세보자. 0.05 상대도수에 해당하는 거는 40 곱하기 0.05니까 2죠. 2. 그래서 여기 들어갈 거는 2입니다. 2. 그리고 15 이상 20 미만에 해당하는 거는 40 곱하기 0.25 해서 10이에요. 10. 여기 들어갈 거는 10이에요. 근데 12명 12번째로 높으니까 이만큼이죠. 그렇죠? 이만큼. 여기에 1등, 2등 있고 여기는 3등부터 몇 등까지 12등까지 있는 거 아니겠어? 여기에 3등부터 12등까지.
그러면 12등 한 사람이 속한 계급은 여기죠. 그쵸? 15개 이상 20개 미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1학년 전체에서 1학년 전체 이제 관심사 돌리자. 이제 관심 돌려서 1학년 전체로 갑니다. 1학년 전체 중에 이 중에서 그 12번째로 그 등수 들어온 사람은 전체 중에서는 몇 등이냐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반에서는 12등이면 전체에서는 몇 등이냐고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저번에 뭐 중간고사 반에서 12등 했다. 반에서 12등 했다고 전교에서 12등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에서는 몇 등 할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우리는 1학년 전체 학생 수도 구해야 되겠죠. 1학년 전체 학생 수는 선생님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요거랑 요거. 그러니까 75에서 뭘 나눠주면 돼? 0.15 나눠주면 돼. 그러니까 얼마 나오냐 하면 500명이에요. 와, 전체 학생 수 500명이다. 겁나 많다. 자, 그러면 각 계급에 속한 도수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어떻게 하지? 500에다 꼽아시기 500 꼽아시기 아까 뭐 이제 요걸 가야지. 0.1 하니까 50. 그러니까 윗몸 일으키기 20명 윗몸 일으키기 20개 이상 한 사람은 전체 중에서는 몇 명이더라? 50명이나 되더라 이 말입니다. 50명. 와, 무려 엄청나게 많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계급에 속한 전체는 몇 명이니? 이것도 구하고 싶다 이거죠. 그럼 500에다 뭘 곱해야 돼? 0.28 곱해야 되죠. 이거 곱하면 안 돼. 우리 이거 갖고 있으니까 0.28 곱하니까요 140이에요. 140. 그러니까 이 계급에 속한 도수는 140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1등은 어디 있어요? 전체 1등은 여기 속하겠지. 이 계급에. 2등은 여기 당연하지. 그럼 10번째로 잘한 사람도 여기 당연하지. 50등도 여기 속하죠. 그럼 51등부터는 어디 속해? 그 위에 계급으로 올라가죠. 그럼 51등, 52등, 53등, 54등 쭉쭉쭉쭉 가다가 몇 등까지? 140등까지. 아니지! 140등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등수는 누적되는 거니까 190등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 1반에서 12번째로 잘한 사람이 이 계급 안에 들어있었는데 이 계급에 들어있는 사람은 전체로 시선을 돌려버리면은 앞에서부터 세어서 190등 안에 든다 이 말입니다. 190등 안에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등? 190등. 그러니까 190번째로 기록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3번이 답이 되겠죠. 어렵죠? 어렵다. 다시 한 번 더 요약해볼까? 1학년 1반에서 관심을 가지자. 왜? 1학년 1반에서 12등을 한 사람. 그치? 어느 계급에 속한지를 구해야 되겠죠. 그쵸? 이 계급에 속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요놈을 전체로 이제 방향을 돌렸을 때는 몇 등인지 궁금하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뭘 구했더라? 1학년 전체 학생 수를 구해서 각 계급에 속한 사람이 몇 명인지를 구하면 전체 몇 등에 속한지를 알 수 있잖아. 그치? 우리가 방금 찾은 1학년 1반 12등 학생은 이 계급에 속했으니까 전체는 이 계급에 속한 사람이 140명이거든. 근데 이보다 더 잘한 사람은 위에 50명이 더 있거든. 그러니까 50명, 140명 합해서 190명이거든. 그러니까 190등 안에는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 뭘 잘해야 돼요? 상대도수와 그에 해당하는 도수. 상대도수와 그에 해당하는 도수를 안다? 그럼 뭘 구할 수 있다? 1학년 일반 전체 학생도 구할 수 있고 1학년 전체의 학생도 구할 수 있고. 문제가 자료가 서로 이질적 좀 다른 자료가 섞여 있죠. 그쵸? 이런 문제 아주 어렵습니다. 164번 문제에다가 별표 5개 치세요. 별표 5개. 아주 좋은 문제고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됐고 이제 유형 14번 문제만 좀 처리합시다. 유형 14번까지 처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문제를 많이 풀어드리면 안 될 것 같다. 다 했던 문제들이에요.
금방금방 나올 겁니다. 유형 14번까지 힘냅시다. 일단 자 일단은 유형 이 개념을 소개를 하기 전에 이거 개념을 소개하기보다도 이 유형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좀 익혀야 될 것 같아요. 165번 문제. 어느 중학생 1학년 1반과 그리고 2반에 있는데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래요? 몇 명인지 안 주어져 있다, 그치? 뭐가 주어져 있어요? B. 자, B에다가 동그라미 칩시다. B. 내기는 B 말고 B. 몇 대 몇이래? 전체는 5대6. 5대6이에요. 5대6. 그리고 누구? A형인 학생은 그 중에서 비율이 몇 대 몇이래? 4대 5라고 그러죠. 그쵸? 이때 뭘 구하래요? A형, 1반과 2반은 전체 학생 수가 같아 달라? 다르죠? 다르니까 비율도 다르지. 그런데 뭘 구하래? 상대 도수의 비를 구해야 돼요. 도수는 다르지만은 비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뭐라고? 상대 도수. 옳지. 자, 뭐 하면 되냐면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전체 분의 부분, 상대 도수의 정의가 뭐라고? 전체 분의 부분. 2반도 전체 분의 부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답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5분의 4대 6분의 5가 답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죠? 여러분 비율 하면 보통 자연수의 비를 뜻해요. 분수 이거 그대로 들고 가면 좀 곤란됐어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고치자? 자연수로 고치자. 예, 비율을 자연수로 고치는 방법은 양변에 똑같이 뭘 곱해도 똑같은 수를 곱해도 비율이 같다 다르다? 같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자연수로 만들려면 5와 6이 거슬리잖아. 분모가 거슬려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고. 30을 곱한다고. 30을 양변에 곱하면 여긴 약분해서 24, 여긴 약분해서 25. 그래서 답은 24대 25가 답이에요. 오케이? 다시 뭐 하라고? 전체 분의 부분을 비로 작성하고 그리고 양변에 똑같은 수를 적절하게 곱해서 자연수 비로 나타내라. 이게 그냥 답이에요. 됐나요? 그런데 뭐 개념 설명 보시면은 여기다 뭘 하고 A, 5A, 6A, 여기는 4B, 5B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원래 이게 정확한 풀입니다. 원래 이게 정확한 풀이에요. 하지만 이걸 싹 빼고 저는 이 결과만 문제 답만 내기 위한 방법만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정확한 풀이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조금 이 문제를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도 좀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과제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뭐 5A, 6A 그리고 4B, 5B 이런 식으로 왜? Why? 왜 이렇게 할까? 이거를 저는 과제로 남기겠습니다. 선생님 겁나 무책임하다. 왜 이걸 선생님 풀어줘야지 과제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 유형이 쉽게 느끼게끔 제가 도와주는 역할만 일단 제가 수행을 할 거예요. 알겠죠? 166번도 쉽겠죠? 166번은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거꾸로죠. 이제 전체 도수 주어져 있고 뭐가 주어져 있어? 상대 도수가 주어져 있죠. 그렇죠? 아까는 뭐가 주어져 있고 전체랑 도수가 주어져 있고 상대 도수를 물어봤던 반면 상대 도수와 전체 도수가 줬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 우리가 도수를 구하려면 뭐 하면 된다? 전체 도수에다가 아니 일단 풀어봅시다. 이런 말하면 어려우니까 일단 도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도수의 B는 얼마라고 할래? 우리가 모르니까 A 대 B라고 하자고. A 대 B. 근데 전체는 얼만데? 전체는 8대 5죠. 8대 5. 8대 5 아니지. 상대 도수가 8대 5지. 바보야. 그치? 미안해요. 상대 도수가 8대 5고. 그러니까 전체 도수는 얼마입니까? 전체는. 3대 4라 그랬죠. 그치? 옳지. 상대 도수가 8대 5인데 전체는 3대 4야.
부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도수는 A 대 B야. 그러면 3 이거 가지고 1을 구할 수 있지. 아까처럼 3분의 A 대 4분의 B. 요게 얼마다? 요게 8대 5다 이 말이죠. 요게 8대 5. 되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3분의 A 대 4분의 B가 8대 5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죠. 3분의 A가 뭐랑 같다 할래? 그냥 8이랑 같다 하자. 8이랑. 3분의 A가 8이랑 같아서 A는 얼마? 24. 그리고 4분의 B가 5랑 같아서 4분의 B가 5랑 같아서 B는 20. 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A 대 B는 24 대 20. 그래서 답은 약분하면 6 대 5. 4번이 답입니다. 알겠나요? 선생님이 헷갈려고 그래. 막 말이 꼬여요. 지금 머릿속이 막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169번도 제가 좀 풀어드릴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169번 문제. 자, 문제 잘 읽어요. 상대도수 구하라 그랬어. 상대도수 구하려면 뭘 구하면 돼? 전체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 구하면 된다 그랬지. 그치? 부분. 자, 일단 전체에 해당하는 거 봅시다. 전체에 해당하는 거는 어디다 밑줄 치냐면 A 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B 학교 전체 학생 수의 2배. 거기다 밑줄. 자, 문장을 식으로 바꿔야 돼. 전체 학생 수가 A 전체가 B 전체의 2배래. A가 B의 몇 배라? A가 B의 2배다. 그럼 B를 내가 X라고 하자. 그럼 A를 뭐라 둘 수 있어? 2X로 둘 수 있는 거지. 알았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 거기다 이제 물결 표시합시다. A 학교의 남학생 수는 죄송해요. 왜 이러지? 여기 2X, 여기 X. 전체. 자, 남학생 수는 A 학교가 B 학교의 몇 배? 3배라지. 그치? 3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뭐라 할까? B를 내가 Y라고 두면 A는 3Y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상대도수 B 구하라고 했으니까 2X분의 3Y 대 X 대 Y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말이지. 여기서 문자는 없어도 되는 존재예요. 양변에 X분의 Y를 뭐 하면 돼요? 나눠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놈은 다시 말하자면 2분의 3 곱하기 X분의 Y 그리고 얘는 X분의 Y, 1 곱하기 X분의 Y잖아. 그럼 양변에다가 X분의 Y는 뭐 하면 돼요? 나눠주면 되죠. 얘가 사라지지. 그럼 남는 비율이 뭐예요? 2분의 3 대 1이야. 근데 자연수로 고치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뭘 곱하면 돼요? 2를 곱하니까 3 대 2가 답이죠. 오케이. 다시. 전체 2x, x, 3y, y. 그래서 2x분의 3y, x분의 y. 그런데 문자는 뭐 해도 된다? 문자는 없어도 돼요. 문자는 거들 뿐. 문자는 없애도 돼. 문자는 없애도 되니까 2분의 3 대 1 이래 두자고. 그래서 자연수로 고치면 3 대 2가 나오더라 라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제가 아까 이걸 과제로 드렸을 겁니다. 그치? 왜 문자를 이렇게 5에 6에 4비 5비 이렇게 둬서 푸냐? 그 이유 힌트 있습니다. 그 과제의 힌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해도 돼. 사실은 A와 B의 전체는 그냥 A가 B의 전체 학생이 2배라고 했으니까 그냥 2대 1인 거죠. 얘는 3대 1이지, 그치? 그렇게 해서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3대 1이고 얘는 2대 1이니까 2분의 3대 1분의 1. 2분의 3대 1분의 1, 1. 2분의 3대 1. 그래서 3대 2. 이렇게 풀었던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유형 14번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치? 자, 다음 시간부터는 유형 15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 좀 많이 끌었네요. 상대도수 그 개념부터 차근차근 제가 설명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